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분석적 사고력을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분석적 사고가 어느 정도일까요? 분석적 사고의 핵심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들이 그 상황, 사건, 문제 등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단계적으로 인과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문제는 반드시 여러 사실들이 종합하여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태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단계적 인과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죠. 대안을 제시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단계적 인과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수준은 사물이나 현상 또는 정보를 세부 단위로 나누어 단순하게 나열한다. 5수준은 문제나 상황의 이면에 있는 복수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각각의 유용성을 검토해서 제시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은 분석적 사고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죠. 본인이 유리한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본인이 약간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딴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뉴스타파에서 이미 얘기한 건데요.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회의록을 제가 다운받아서 다 쭉 읽어봤고 영상들도 쭉 봤는데요. 대답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뉴스타파가 이미 그날 얘기했죠. 그래서 윤석열과 기자 사이에 서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뉴스타파에서 그거를 이제 공개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윤 씨가 3명이나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고 통화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윤대진은 당시 검찰국장이었어요. 이 이남석이라는 사람은 중수부 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우진은 윤대진의 형이에요. 친형이에요. 윤우진이 용산세무서 서장이었어요. 내 이름을 팔고 가서 도와줘라. 실제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 녹음 파일이 나오기 전에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딱 잡아띄었어요. 근데 뉴스타파에서 이게 딱 나왔잖아. 그랬더니 내가 뭐 그렇게 뭐 한 것 같다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확실히 했는데 나중에 윤우진이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윤석열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요. 선임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는 것은 불법이고 범법행위예요. 그런데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나오니까 윤석열은 내가 이남석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윤우진이 변호사로 선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윤석열이 선임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남석이 사실은 윤우진을 변호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게 다 나옵니다. 전 뭐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이 분석적 사고의 또 다른 거짓말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변했어요.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쭉 뭐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수사하는 거는 법무부 요청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돼요.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수사는 기소를 위한 것이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다 하고 저항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거짓말인지가 알 수 없어요. 윤석열의 거짓말은 지속됩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것 말고도 뒤에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밝혀졌단 말이죠.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던 누구죠? 최강욱 당시 비서관을 통해서도 다 밝혀졌고 이거 다
알려졌단 말이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때 당시 너무너무 답답해서 20년, 3년 전이죠. 20년 3월 15일 날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2달이 있다가 조국 사태가 터졌잖아요. 조국 사태를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상하로 고위공직자 역량진단 시리즈를 했어요. 그때부터 역량진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쓰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앞부분, 거짓말을 시작하는 그 앞부분만 제가 역량을 진단하는 것만 보여드렸고, 3, 40분 있고, 이게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역량을 진단하는 수준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역량을 진단할 수가 없고, 그냥 겉모양만 본단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만 보거든요. 말은 필요 없어요. 그가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공직에 임명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과를 모든 시민들이 향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를 낸 게 뭐냐 그동안. 그걸 봐야 되잖아요. 다음에 한번 이걸 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날 취임하죠. 그때는 뭐 인수위 기간이 없으니까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취임하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취임했는데 그때 2위가 누구였어요? 2위가 41%가 문재인이었고 2위가 홍준표였어요. 20%, 거의 20%포인트 차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문재인이 당선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아까 맨 처음 영상이 뭐였죠? 중앙일보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성공한 대통령이 꼭 되시라. 성공한 대통령을 되라고 도와달라.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중앙일보가 활용을 한 거죠. 문재인도 퇴임하는 날 아주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 포스터를 잘 보세요. 요게 뭐죠? 김건희예요. 요거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뭐를 넣냐? 18대 대통령. 18대 대통령은 요건 19대 대통령 취임한 거거든요. 17년은. 18대 대통령은 왜? 2012년이죠. 2012년 선거운동할 때 그때 18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행사했던 Jumping with Love 그 특별전에 가서 이미 김건희와 윤석열을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임하자 곧바로 인사를 합니다. 서울지검장으로 발령을 내죠. 이 관계를 이해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가.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의 점핑 위드 러브전이 다시 주목되고 있네요 라고 자기 인스타에 또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청와대에서 윤석열과 같이 일할 때 누가 말했더라? 저도 직접 들었는데, 근데 여러 사람 있을 때 얘기해가지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보는 눈빛이 달랐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석형과 윤석열은 또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긴데 짧게 요약했습니다. 이것도 뉴스타파가 아주 잘 보도했어요. 언제 보도했느냐? 20년 8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보고 받으신 거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맞던가요?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회장은 중앙일보와 JTBC, 메가박스를 거느리고 있는 중앙홀딩스의 회장이자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전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결국 처벌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홍석현 회장은 이 자리에 역술가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성혜리는 혼자하고 기사하고 진짜 자기 차 타고 왔어요. 기사가 그게 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전분에 있어요. 사이트가 동안 나오더라고요. 기사하고 저도 알았을 때 까먹었어. 학생이 이렇게 그 점장은 홍석현이 데리고 왔고. 같이 가요. 밤 11시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홍석현 회장과 역술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 3인의 기묘한 회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술집 사장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은 술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홍석현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나는 그런 말이 좀 싫어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박대수라고 그런 얘기니까 나는 별로 맥락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라고 상당히 얘가 좀 사실 나 그렇게 보이는데 싫어하는 거야.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술에 취해 계속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가 날 싫어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나 노래하는 걸 집에 일어나가지고 마벨마리아는 막 부르고 옛날에 나하고 같이 기타 치면서 많이 노래 부르고 있어. 만남의 두 당사자는 정작 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홍 회장이 데려온 역술가가 윤석열 총장을 지켜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술자리는 새벽 1시쯤에 끝났고 술값은 홍석현 회장이 계산했습니다.